그러니까 누군간 사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을 뿐이죠. 내가 정말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진짜 서울 다 넘사벽이라고 무서워하잖아요. 가성비 좋고 싸게 살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시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건물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서울 대부분 진짜 도로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이런 큰 건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억 50억. 그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통 이런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연예인 건물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회자되는 건물들이 하나의 대명사가 돼버렸어. 아 그러니까 보는 눈이 높아져 버렸구나. 비가 대로변에 평당 뭐 6억에 샀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마치 건물 하면 그냥 내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으로 사는 거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찾아보면 내가 정말 소액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액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들, 로드맵 같은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프롭테크라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실거래를 하는 것들을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밸류맵, 디스코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여기에 실거래 소트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24년 20억 이하로 거래된 것 이렇게 소트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래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부터 좀 알아야 돼요. 여기 들어가셔. 내가 뭐 예를 들어 서울에 뭐 강서구에 산다. 그럼 강서구를 이걸로 소트해 보세요. 몇 개 안 나온다? 23년 것도 한번 보세요. 거의 시세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없을 것 같지만 20억만 쳐도 이하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간 사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일단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20억? 야 20억은 적냐? 20억이 적어? 소액일수록 사실 건물 찾기가 어렵지만 여기서부터는 공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땅은 작지만 건물은 넓게 지어진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수록 건물을 매입하기가 너무 좋아진다. 그래서 가장 건물 하면 딱 떠오르는 레버리지가 뭐죠? 대출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출 말고 세입자, 보증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공부를 하고 알아볼수록 대출의 레버리지도 높아지고 뭐 보증금도 높아지고 기타 사실 공동투자라는 것도 있거든요. 나 혼자 안 되면 같이 매입을 하는 것도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20억이 누구 이름이냐? 다들 그러잖아요. 그 큰 돈을 난 언제 건물주 되냐? 다들 다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로 내 돈 내산으로 좀 잘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20억 하면 정말 크게 보이는데 제가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베이커리, 카페 사장님 월에 매출이 뭐 한 6천만 원 됩니다. 그리고 매출 6천만 원, 임대료 뭐 3천에 뭐 300만 원. 이 정도 지금 매출을 내면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사장님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족발집 사장님이나 곰탕집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이 정도 선에서 장사를 하면서 최근에 건물주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더 얘기하면서 얼마나 소액으로도 장사 잘하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매매가 20억인데 레버리지 보통 생각하면 대출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건만 잘 찾아보면 감정평가가 매가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공부를 해서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총 매매가의 최대 80 그 이상도 대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억을 대출로 받는 거예요. 대출로 받는 거고 그러면 내 돈은 4억 정도가 필요하겠죠. 근데 부대 비용이 한 6% 정도가 되거든요. 부대 비용이라 하면 그 안에 뭐 취등록세나 복비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취득세, 그다음에 뭐 중개수수료인데 그냥 복비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나 무조건 80% 대출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20%만 있으면 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6% 정도가 있어야 되고 저는 좀 러프하게 한 30% 정도는 자기 자본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와 6억이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6억이 사실 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재밌는 거는 자, 매매가 20억이랬죠. 10억짜리 건물도 사실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신당동에 뭐 6억짜리, 뭐 아현동에 뭐 5억짜리
카페 베이커리로 할 수 있는 사이즈로 건물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억은 그래도 약간 큰 사이즈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내 돈 얼마 들죠? 3억 들잖아요. 그럼 조금씩 이제 가능성이 보이나요? 20억짜리 산데 6억 든다? 10억짜리 산데 3억 든다? 그러면 6억이랑 3억을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을 수 있냐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필요 자금은 이제 6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 이제 장사를 하는 분인데 이 정도 하면은 현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2억 정도? 아주 나이스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월에 다 낼 거 내고 한 700에서 1000 정도 저축할 수 있지 않나요? 7, 800 정도를 제가 봤을 땐 저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건물주가 돼야겠다고 목표를 가진다면은 사실 여기서 2년 정도만 모아도 2억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경우에는 그냥 나 장사 잘 되니까 이것저것 다 쓰고 하면서 다 없어져 버린 경우 많았어요. 제가 본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현금이 그냥 통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야 4억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다양한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 하더라도 자가나 전세를 집을 살 거잖아요. 어떤 레버리지냐면 내가 전세를 만약에 사는데 3억짜리 전세를 사라. 근데 아까 7, 800 정도 저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유 자금이 도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전세를 3억을 사는데 월세로 1억에 뭐 80만 원 반전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80만 원 정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700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내가 2억을 모으려면 2, 3년이 걸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을 내지는 자가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자가가 있다 면 전세 주고 내가 월세 살아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바로 2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장사를 좀 잘 한다는 가정이에요. 이걸 또 내야 되니까 80만 원을. 그러면 이미 4억 됐죠. 그러면 2억 정도 부족하네요. 그리고 신용대출 부부가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의 5천 정도 0.5억으로 할게요. 5천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장사를 하다가 A에서 B로 이전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사를 오면서 여기에서 기존의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보증금. 보증금이 0.3억, 3천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권리금이 0.5억. 한 5천 정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8, 그리고 3억이죠. 그러면 이제 7천만 있으면 되네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 이제 보통 자영업 시작할 때 폐업할 수 있잖아요. 폐업했을 때 약간 퇴직금식으로 받을 수 있게 적립식으로 이렇게 내는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낸 돈의 양의 한 80%, 90%를 결의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분 중에 여기서 5천 정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5억, 8천 됐습니다. 그럼 또 뭐 있어요? 보험 약관 대출. 아주 뽕을 뽑네. 근데 이게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험 약관 대출도 부부 같이 하면은 거의 5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6억, 3천. 벌써 6억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술 장사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주류 대출이 있어요. 또 술을 납품해주는, 업체에서 해주는. 이거 제가 장사 잘하는 사람이 2억 5천까지 나오는 거 받고 무이자로. 대신에 이제 술은 좀 더 비싸게 갖고 와야 돼요. 계약서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고깃집 하시거나 그 다음에 뭐 술집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활용해도 여기에서 적어도 한 5천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어떤 또 스킬이 있냐, 이분이 월에 한 700 정도를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뭐 여기저기 뭐 이자도 내고 한다고 치면 500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건물을 계약할 때 잔금을 길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인데 잔금을 1년 미뤄. 동교동에 건물 사신 분 계신데 1월 달에 계약해서 12월에 잔금이거든요. 이런 사유로. 그래서 지금 1년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합치면 6억 9천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야, 거기 들어가서 뭐 인테리어는 안 하냐? 뭐 집기는 안 사냐? 당연히 되죠.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합니다 라기보다는 벌써 지금 이렇게만 7억 나와요. 그럼 거의 1억이면은 그 안에 뭐 정리하고 집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이런 계획, 이런 걸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아마 엄청나게 열심히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감동식당 사장님, 하영족발 사장님 2억에서 2억 5천까지 만들었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가지고 또 와이프가 돈을 갖고 왔네. 뭐 이런 케이스까지 해서 사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아까 뭐랬죠? 이건 20억 기준일 때이고 만약에 10억, 15억이다 10억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금액들은 6억이 아니고 3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이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해서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아까 말한 레버리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고, 장사 잘하면 대출주 80%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10억으로 뭐 금액만 낮아지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대로 확 늘어납니다.
확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임대료 300만 원 낸다고 했잖아요. 아까 80%면 16억이잖아요. 그럼 16억의 이자, 6억의 4%로 계산을 하면 한 5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자가. 그럼 내가 원래 300 냈죠. 700 남는 구조라고 했죠. 이게 지금 200만 원 차이잖아요. 충분히 내고 남거든요. 물론 여기 이런 거 있죠. 신용대출이나 이런 대출까지 해도 그렇게 해도 700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5년 정도를 내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트래픽을 계속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월 매출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내 건물에서 이 매매가가 5년 뒤에 20억 그대로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울엔 그만큼의 소액 건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반증할 거냐? 아까 밸류맵 얘기했죠. 거기에서 내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실거래가를 다 찍어보세요. 5년 전, 10년 전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정말 서울에서 10억 언더, 10억 언더 이런 건물도 상당히 많고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건물 토지로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좀 못난이 땅들도 당연히 많죠. 근데 거기서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서울에도 소액 건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돈을 아주 적게 넣고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